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오늘도 언더스탠딩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하루는 퇴근 후에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우울한 거예요. 퇴근 후에만 나의 일상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낮 동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참아야지 그래도. 네, 네. 진정한 행복한 시간이 돌아온 분 그리고 곧 돌아오실 분들을 위해서 예. 저희는 또 산뜻한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네. 이진열 대표님을 야. 모셨는데요. 네. 이분은 왜 모셨습니까? 오늘은 요양 산업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아, 노인 워낙 이제 우리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예. 이분이 음. 우리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월급 명세서에 보면 떼죠. 맨날 떼는 거 있어요. 떼. 내가 언제 떼가지도 모르게 떼가는 게 어, 있습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해놓고 5개를 떼. 그렇죠. 완전 억울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노인분들이 예를 들면 간병인이 오시기도 하고 예. 하는데 그런 사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모실 분이. 그래서 예. 요양산업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예. 문제는 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등등등. 제가 여기 모이신 분들은 이미 스스로 사업체를 하나씩 갖고 계시거나 네. 아니면 뭐 조만간 비즈니스를 하실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사람이 80세까지는 최소한 살 텐데 정년은 대개 50 몇 세로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개인 비즈니스 해야죠. 네. 그 누구라도. 그런데 이 프로가 추천하는 사업 영역 시니어, 실버, 서비스 실버 산업.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허허 벌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깃발 꽂으면 그게 선구자이며 1호 기업이며 그러니까요. 굉장히 아무 것이 없습니다. 아무 것이. 굉장히 산업화가 아직 안 돼 있는 영역이라서 예. 아마 파고다공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 오늘 실버 산업에 네. 어떤 가능성을 볼 수 있는지까지 알아볼 테니까요. 네, 잠시 들어보시면 후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하면 광고가 끝나네. 여러분 저희 언더스탠딩에 네. 광고 좀 해주십시오. 뭐 너무 짧아? 저희가 뭐 돈도 늘 필요하지만 네. 좀 쉬었으면 좋겠어. 인사하고 잠깐 이렇게 잡담 좀 하고 하려고 하면 바로 끝나니까 네. 제가 보기엔 한 30초짜리 2개 정도면 되겠습니다. 야, 이렇게 당당하게 영업하네. 제가 어. 특별히 싸게 해드릴게요. 싸게요? 7월 말까지 들어오는 건 어. 그냥 예산 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내가 3프로TV 대표이사니까 네. 재량으로 아니 이거 좋습니다. 너무 짧아서 무슨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리시잖아요. 뭐 근데 동네 광- 만두집까지 그냥 광고가 많으면 기다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내 사정이 아니고 아. 시청자 여러분이 어떻게 어정쩡해 2개가. 예.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님 어서 네.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시니어 연구소. 연구소는 연구소입니까? 연구를 하십니까? 아니면 보통 이렇게 뭔가 공적 기관 같은 느낌을 주는 이름을 선택한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기도 한데 네. 어느 쪽입니까? 연구소는 전혀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니고요. 저는 네. 그냥 돈 버는 회사고요. 예. 사실 저를 처음 이제 다들 만나시면 2가지 물어보시는데 네. 예. 연구하는 곳이에요가 하나고 예. 두 번째는 무슨 이렇게 시니어를 젊은 사람들이 하세요? 가 두 번째 질문이 그가 질문이거든요. 네. 거의 피해가지 않고 똑같이 질문 주신 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회사 이름이다. 완전 회사 예, 이름입니다. 뭐 하시는 회사예요, 그러면? 시니어 저희- 연구소. 저희는 제가 요양 서비스라고 부르는 이제 요양 서비스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을 위해서 네. 다양한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크게 3가지 이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네. 하나는 스마일 시니어라는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 60개 정도 되는 요양 기관이 네. 스마일 시니어를 달고 제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 첫 번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프랜차이즈예요. 치킨 프랜차이즈처럼. 그거 육식권? 비슷해요. 예. 근데 이제 저희는 가맹점주들이 경영을 다시 자유롭게 하고요. 저희의 브랜드와 솔루션만 쓰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보세요, 스마일 시니어죠. 저희 네. 저 뭐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네. 어떤 분이 필요하십니다. 좀 저 보내주실 와주세요.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할 때 그 간판 네, 스마일 시니어를 네.
저희가 이제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와 1년의 소프트웨어를 그 센터에게 제공하면서 네. 이제 그 60개 정도 기관이 저희한테 솔루션료를 내고요. 그게 기본 베이스의 저희 BM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어르신 댁에 필요한 전동 침대들을 일본에서 직접 독점 수입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쭉 늘어나면 그분들 집에 전동 침대도 우리 걸 독점으로 까는 거죠. 그게 사실 두 번째 BM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종사자들이 있어요. 요양보호사, 뭐 사회복지사 이런 종사자들의 커뮤니티와 구인구직 플랫폼도 저희가 운영해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그 하는 일은 이 요양기관들이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나 IT 인프라들을 저희가 대는 거예요, 뒤에서. 그렇게 해서 약간 물대대고 돈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그럼 요양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네, 의지와 사무실만 있지 나머지는 없으시니 맞습니다. 그거를 필요한 걸 다 뒤에서 배후 조정해 주시는. 맞습니다. 아니 그거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양 서비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 어떤 네. 걸 받는 건지 누가 네. 받을 수 있는 건지 얼마인지. 아, 이게 참 이제 이 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시작을 저희도 해보면 뭐 시간 넉넉합니다. 맞습니다. 뭘로 하겠습니까? 이 네. 유튜브.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우리나라의 요양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장기요양보험법이라고 부르는 법령을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법령이 이제 어떤 걸 핵심으로 하냐면 첫 번째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중에 네. 거동이 좀 불편해 혹은 인지가 기능이 조금 저하됐다 네. 하면 이분들을 등급 판정을 매겨요. 네. 누가요? 건강보험공단이 예. 건강보험공단이 전화하면 집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아시는군요. 예. 판정위원이 와가지고 네. 아 어르신은 거동이 조금 되시네요. 아 근데 인지가 조금 중증이시네요. 이런 식으로 좀 매겨요. 네. 그렇게 등급을 매기면 요분들이 쓰시는 요양 서비스 전체 비용의 85%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게 가장 큰 토대예요. 근데 내가 부자예요. 예. 부자도 기능 저하가 되어 있으면 85%가 나옵니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차상위로 올라갈수록 어. 이제 85% 지원금이 90%, 100%까지 지원될 뿐 네. 국민이라면 노인이라면 기능 저하가 있다면 네. 85%는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럼 그분이 소고기를 사 먹어도 85%? 아니죠. 요양 서비스 쓸 때만. 요양 서비스 예를 들면 어떤 거? 요양 서비스라는 게 뭡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요양 서비스의 카테고리가 예. 이제 크게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양원. 이걸 우린 시설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네, 시설이라고 네. 하면 내 집이 있고 내가 서비스 받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설이라고 부르고 네. 두 번째는 제가 서비스라고 부르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네. 이건 그냥 내 집에 사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에 사는데 혼자 사는데 나 기능이 저하됐으니까 뭐 부족하잖아요. 불편하죠. 네. 그러면 사람도 부를 수 있고요. 와서 돌봐주기도 하고. 네, 돌봐주기도 하고 유치원처럼 내가 가서 놀다 오기도 해요. 어르신들 전용 유치원입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아 내가 이제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동 침대 같은 거 렌탈도 국가가 지원을 해줘요. 다 85% 이상. 그것도 85%? 맞습니다. 와. 이게 버튼 누르면 누워 있다가 디디디디 올라옵니까? 일어나기도 하고 바닥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 일으켜주기도 하고 아. 그런 기능들이 있는 제품 카테고리를 쓸 때도 지원이 나오는데요. 이 지원이 나온다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골자지만 그럼 이걸 누가 제공하냐? 네. 공급자는 누구냐? 이걸 민간에게 위탁한 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어떤 분이 그 일을 하셔라. 네네네. 85% 쿠폰은 정부가 나눠줄 테니. 네네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뭐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려서 가면 수가가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죠. 그냥 우리는 뭐 결제하라면 결제하는데 그게 몇천 원인 거잖아요. 근데 그 민간은 의사 선생님이고 네. 그분 민간이잖아요. 네. 네. 본인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국비 지원이 나오잖아요. 나라에서 네. 몇 퍼센트를 주죠. 주죠. 똑같습니다. 아. 요양 서비스도 민간이 하고요. 고객은 그냥 15%만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보면 100%만큼 민간에게 혜택을 준다. 혜택을 주는 거죠. 아. 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요?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왜 정부가? 모르셨죠? 아니 아니면 예전에 그 드라마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 네, 네.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노인을 모시고 사는데 이 장기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는지 몰라서 네. 자기가 부양하느라고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 맞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런 제도 있는데 맞아요. 그 전화해서 알아보면 되지. 그래서 네. 알아가지고 그 요양 시설에 입소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그거죠? 시설입니다. 그게 시설이죠. 맞습니다. 이걸 우리 집에서 나는 집에 머물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쓰는 카테고리를 있을 제자의 집가사를 써서 제가 서비스, 제가 요양 서비스 이렇게 부릅니다. 아. 저희는 그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시장이 커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도 연간 10조 원 정도의 시장이고요. 네. 그 중에 제가 카테고리가 5.4조 원이라 사실 우리는 요양시설하면 반반이네요. 요양원 아니야? 음. 하지만 사실 요양원이 제가보다 작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사실 알고 보면 요양 산업의 메이저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제가 서비스를 불렀어요. 네. 누군가를 우리 집에 불렀어. 네. 몸이 불편해서. 그러면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이 딱 말씀하신 카테고리를 우리는 방문 요양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네. 방문 요양 네, 서비스. 그리고 예. 그 오시는 요양 보호사님들은 다 국가의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속된 말로 얘기하면 플랫폼 노동자 혹은 종사자들은 아닙니다. 다 센터에 계약되어 있는 근로계약된 직원들이에요. 네.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면 보통 3시간 정도 하루에 가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매일 네. 가는 거죠. 예. 매일 가면 요 패키지를 딱 쓰면 한 달에 15만 원만 내면 돼요. 오. 그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시간에 2,300원 꼴? 네. 그러면 나머지 정부에서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정부에서 한 85만 원. 그다음에 내 돈으로 15만 원 내서 사실은 100만 원 내야 되는 돈을 네. 난 15만 원만 내는 거죠. 하루에 3시간 정도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십니까? 보통 이제 기능 저하가 되면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일어나는 거겠죠. 네. 부축 같은 신체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밥도 차려드립니다. 해주십니까? 아니면 다 됩니다. 해주시기도 해요? 해드리기도 하고 차려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장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짜 거의 대부분을 도와주시네요. 씻겨도 드리고요. 예. 화장실도 같이 가고요. 그리고 뭐 이동도 당연히 외부 이동도 도와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치매 교육이라고 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반드시 1년의 치매 교육이 들어가요. 네.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이걸 다 집에 와서 누가 해주는 거죠.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요양보호사님들이. 요걸 우리는 방문 요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전체 시장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거의 50% 정도 유저들은 이 방문 요양을 쓰고요. 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같은 경우를 저희는 주간보호센터, 네. 데이케어 센터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나면 지나가다가 데이케어 센터 차가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예. 땡땡 데이케어 센터, 네. 주간보호센터 보일 거예요. 네. 유치원이에요. 아침에 가서 어르신들이 놀다가 밥도 먹고요. 거기는 이제 누가 지켜주니까 낙상도 다 방지해주죠. 쉬기도 하고요. 그거는 8시간씩 씁니다. 딱 유치원이에요. 통원하는 거죠. 그런 유치원이나 네. 센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만들 수 있는 분의 라이센스가 있어요. 똑같 병원과 비슷해요. 의사만 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는 라이센스가 있는 분들을 기본으로 하고요. 때에 따라 뭐 간호사 경력 몇 년, 뭐 이런 뭐 작업 치료자 경력 몇 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라이센스가 좀 추가되고는 있지만 메인은 사회복지사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만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라이센스 를 갖고 있는 분들만 창업을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들은 요양시설의 센터장님들은 다 사회복지사입니다. 적어도 사회복지사 2급은 정도는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알겠어요.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 케어 해주시는 분은 별도로 직원처럼 뽑아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간병인이랑 참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그래서 말을 간병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간병인은 되게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보통 병원에 가시고요. 그렇죠. 그분들은 병원에 가서 그냥 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동이나 뭐 도와주시는 예, 분들인데 방문요양센터는 센터도 라이센스가 있고요. 네. 예. 요양보호사 선생님도 라이센스가 있어요. 무슨 라이센스를? 요양보호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에요. 네. 그 국가 자격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라이센스 이제 등급이 좀 있는 거죠. 예.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가는 서비스예요. 근데 간병인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근로계약 없이 그냥 가서 파견돼 갖고 일을 합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라이센스가 있다. 네, 이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무슨 센터요? 방문요양센터. 방문요양센터가 여러 곳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 많죠. 마치 내과, 피부과, 치과 여러 개 있는 맞습니다. 곳이. 네. 그중에 내 마음에 드는 원장님 내지는 내 마음에 드는 위치에 있는 곳에 가서 네, 직원으로 어플라이를 하면 네. 뭐 오케이 그럽시다 하면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보내주시는 곳으로 가서 네. 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요양보호사를 따시는 분들 요양보호사님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음. 요양보호사님조차 평균 연령이 한 58세 정도 돼요. 네. 노노케어인 거죠. 네. 내가 요양보호사를 땄어요. 요양보호사를 따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 방문요양. 요거는 시급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이제
패키징 하는 거예요. 음. 아 나는 아침에 손녀를 보내놓고 한 3시간 정도 일해볼까? 음. 하는 요런 이제 일은 네. 방문 요양에서 이루어지고요. 예. 아 나는 월급 받고 싶어. 네. 그러면은 요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숙식도 하면서 아닙니다. 그 요양원에 출퇴근? 출퇴근하면서 네. 우리가 하는 시설 뭐 내. 교대 근무를 하면서 네, 이제 예. 시설에 근무도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야간 보호센터 같은 곳에 가서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은 이렇게 옵션들을 갖고 일을 하고 있고요.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들을 100% 근로자로 이제 고용해야 되다 보니까 예. 우리가 하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처럼 막 아무나 갑자기 가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음. 근로계약도 체결하고 이런 일련의 것들을 해야만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아, 어떤 건지 대충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 채팅창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반응들이 있네요. 아, 네. 네네네. 참 저는 쓰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일한 적이 있는데 돈은 안 되고 힘들기만 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반응이 다양하네요. 스펙트럼이. 맞습니다. 사실 이 업이 이 장기요양 보험법이 생긴 지 이제 한 10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2007년도에 준비 2008년도 정도 시작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법이 참 많은 개정도 있었고 시장의 네. 변화들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는 이 요양보호사라고 부르는 분들을 댁에서도 굉장히 홀대했어요. 막 김장도 시키고요. 예. 우리 가족 김장도 시키고 막 우리 가족 청소 빨래도 시켰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법이 개정되면서 규정에 수급자, 그러니까 어르신을 저희 수급자라고 부르는데 네. 어르신과 인접한 서비스만 해야 됩니다. 청소도 어르신 공간만 해야 되고요. 네. 빨래도 다 분리해서 어르신 것만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옛날엔 안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의 관행들이 이어져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예. 충분히 이런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이 아무래도 올드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런 곳들도 있고요. 예. 센터장님들도 요양보호사를 홀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요? 왜? 왜냐면 그때는 요양보호사 일자리를 막 찍어냈고 등급 판정자가 더 적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일하고 싶어도 갈 곳이 없었군요. 없었죠. 아.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센터장이 막 시키면 일도 그냥도 하고요. 막 4대 보험 착취도 하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수가 없고요. 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바뀌어가지고 뭐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하면 일을 시작도 못합니다. 네.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그거를 감독하는 데가 어디가 감독합니까? 크게 2개의 기관이 감독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네. 이 기관은 기관의 지정 업무가 지자체에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 구청장이 쭉 심사를 해가지고 기관들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자체가 기본 심사 기관이 되고요. 당연히 건강보험공단도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리 감독 체계가 조금 더 촘촘하게 되긴 했는데요. 당연히 여전히 이 어떤 올드한 산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노무 이슈 혹은 뭐 그런 이슈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이 참 많이 바뀌어서요. 예. 지금은 요양보호사님 못 구해서 등급을 받았는데 서비스를 못 쓰는 집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전 얘기입니다. 이건 다. 아,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네. 요양사님이 오시도록 신청을 했는데 네. 사람이 없어서 못 간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네요. 있지만 사실 지역별로 차이가 있더라도 예. 어르신이 많은 동네에 요양보호사가 많겠으나 네. 평균은 어쨌든 부족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못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기다려요? 아니면 일주일에 5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우 요양보호사가 모자라서 3일만 쓰셔야 됩니다. 이래요? 아니면 선착순으로 딱 5일 차고 나면 나머지는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후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에요. 나는 사실 3시간 일해도 돼요. 6시간 일해도 되죠. 근데 나는 편안히 일자리에 가고 싶단 말이죠. 네. 우리 집 근처에 뭐 기저귀 케어도 없고 나한테 뭘 안 하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근데 일자리는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아. 사실 나는 여기로 옮겨가도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옮기는데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3시간씩 3일밖에 안 해요? 굳이 내가 거기 왜 가지? 이게 지금 시장 환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좋은 패키지에 좋은 환경의 일자리는 너무 쉽게 요양보호사 구해지죠. 예. 근데 그런 집이 많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요양보호사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하. 그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이 충분히 공감되고 그게 당연히 있으나 아하. 새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오시던 요양보호사님이 마음에 좀 안 드셔서 안 오시면 네. 그 다음 분 오실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전전긍긍하는 거죠. 이야.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족한가 보죠.
요거는 얼마나 부족합니까 지금? 구조를 조금 설명드리긴 해야 되는데 네. 저희가 방문 요양만 얘기해서 그런데요. 예. 사실 제가 서비스엔 아까 말씀 유치원도 네. 있고요. 예. 간호사 선생님이 집에 오는 방문 간호도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뭐- 등급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 그냥 등급이 나오면 네. 내가 그냥 이렇게 패키징 하는 거예요. 나 요양 쓰고 싶어요. 나는 간호도 믹스하고 싶어요. 나 목욕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1.5톤 트럭 뒤에 목욕 탱크가 있어가지고 예. 어르신 집에 가요. 목욕해드리는 서비스인데 네. 내가 패키징 하는 거예요. 다만 방문 요양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만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패키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국가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집에 계셨으면 좋겠긴 한 거예요. 네. 왜냐면 요양원을 많이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방향은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 AIP라고 부르는데 내 살던 집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국가 방향이에요. 네.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서비스를 썼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종사자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방문 요양은 1대1이니까 네. 답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는 주야간 보호센터, 그러니까 주간 보호센터 기반으로 대형화하기를 원해요. 국가의 바람은. 인력 소수가 다수를 케어할 수 있기 편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기본적으로는 1대 다 케어를 해요. 근데 이분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대요. 그러면 방문 요양으로 요양보호사 좀 보내고 우리 간호사도 데리고 있다가 간호사가 집에 가서 메디컬 체크도 해드리고 이런 걸 이 주간보호센터에서 대형화된 거에서 했으면 좋겠어. 네. 다만 지금은 방문 요양센터가 너무 많으니까 차츰 그렇게 가자.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뭐 100대 과제 중에 아예 대놓고 워딩에 적혀 있습니다. AIP, 뭐 재가 서비스, 통합 재가, 그 다음에 대형화 이런 키워드들이 이미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도 그럼 운영되는 곳은 사설 민영이겠네요. 다 민영, 거의 대부분 민영이고요. 물론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민영이고요. 근데 이 공급의 시스템을 조금 더 이제 히스토리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에 한 10조 중에 5.4조가 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일본에는 똑같은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일본에는 개호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개호보험과 이 장기요양 보험이 그냥 똑같아요. 왜? 장기요양 보험을 이걸 보고 만들었거든요. 일본 가서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예, 예. 제도가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도 주야간 보호센터 있고요. 방문료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100조 정도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고요. 개호보험 시장이. 그 중에 조 단위 매출을 내는 대기업도 꽤 있습니다. 네. 상장사도 있고요. 심지어 그 상장사들이 PE에 매각돼서 네. 1위 회사는 1.4조 원에 2020년도에 통으로 매각되기도 했어요. 상장 폐지시키기도 했고 이미 돈이 돌아요 거긴. 근데 한국은 그런 회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부르셨겠죠. 있었으면 다른 회사를 불렀겠죠, 대기업을. 근데 한국은 그 이유가 있는데 네. 2만 개나 넘는 기관들이 이 시장을 나눠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영세기관 2만 개가 이 시장에 하향 평준화돼 있습니다. 대상자가 얼만데 2만 개예요? 현재 한 90만 명, 95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사이고요. 그분들을 대략 한 2만 개 정도 기관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2019년도에 법을 크게 한번 개정을 했는데 네. 정부의 생각이 이랬던 거예요. 처음엔 와 우리가 법을 처음 만들었어. 근데 도서 상간에도 촘촘하게 이 서비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오케이 민간이 촘촘하게 있게 허들 낮춰주자. 네. 막 수가도 빵빵 준 거예요. 제 허들 낮춰줄게. 네. 이제 2만 개가 생긴 거죠. 누구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신청만 해. 신청하면 다 인간 내줄게. 네.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경쟁하면서 대형화가 자연스럽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렇죠. 그냥 하향 평준화 돼버렸네. 그래서 한림대학교랑 건강보험공단이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그 논문이 참 씁쓸하게도 야 우리의 가설은 그런 거였는데 가설 기각이야. 결국 대형화를 처음부터 대형이어야 돼. 대형화해야 돼 처음부터. 처음부터 대형이어야. 그리고 이 기관들이 네. 너무 인근 지역에서 요양보호사 뭐 4대 보험 뭐 안 가입 안 해주고 막 네. 뭐 인건비 착취 이런 문제도 너무 많고 부정수급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람 이름만 하나 올려놓고 다녔습니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돈 줘야죠. 네, 그리고 막 도서상간 지역이면 갔는지 안 갔는지 알 수 없죠. 사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음. 다 사실 좀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백억씩 막 과징금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운영이 안 되네. 네. 코스 너무 크네. 그래서 2019년도에 굉장히 큰 법 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제 지정할 거야 우리가. 누구나 들어오지 마. 인가에서 지정으로 바꾼다. 네, 우리가 그냥 승인 다 내주다가 야, 이제는 우리가 지정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게. 그래서 공급자를 차단하는 법이 생겼고요. 네. 또 하나 큰 법의 개정이 기존 기관들을 재무적으로도 관리하고 마치 유치원 큰 변화 있었잖아요. 예. 재무적으로도 관리하고 너네 뭔가 문제 있으면 우리 없애버릴 거야. 너네 우리 가서 긴급 점검도 할 거야. 이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급 얘기를 사실 이게 이어져 온 건데 네. 공급자 자체는 많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업자는 많은데 사업자는 많은데 요양원 직접 팔 걷어붙이고 하실 분이 없는 거고. 일할 사람이 하시는 없는 분이 거죠. 아니 채팅창에도 보니까 그 동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이상한 걸 많이 시켜요. 뭐 네.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잘려요. 네, 뭐 네, 그런 네. 사례들 제보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네요. 엄청 많아요. 옛날 일이라고 하셨죠? 네,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거꾸로 하다가는 1번, 2번이 바뀌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가다가는 서비스 못 받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제 집도 아 서비스를 못 받는다. 못 받죠. 왜냐면 요양보호 선생님의 선택을 못 받잖아요. 아 요양보호 선생님이 숫자가 더 적으니까 네, 난 네. 저 집 안 갈래요? 네. 하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동네에 베이스일 거 아니에요. 네. 소문이 다 나요. 이 집 김장 시킨다. 예. 소문이 다 나요. 아. 근데 그럴 만큼 특히나 이게 제가 몇 년 안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1, 2년 안에 생긴 일이에요. 갑자기. 최근에. 노인은 갑자기 들고. 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분명히 줄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요양보호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네. 이런 거예요. 내가 걸리는 것도 문제인데 내가 괜히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 집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 걸리게 하는 거 너무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방문 요양은 대부분 소일거리로 하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쉬어도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쉬어야 되겠다. 좀 쉬다가 그냥 괜찮으시면 와. 하지 뭐. 아. 갑자기 부족해졌구나. 네, 그런 일들이 코로나 많아진 거예요.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많이 문을 닫았었어요. 이게 선생님들이 가서 예. 오프라인에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네. 또 기관에 가서 실습도 해야 라이센스가 나오거든요. 네. 꽤나 복잡해요. 예. 근데 뭐 오프라인도 닫았어. 아, 시험도 안 쳤어. 공급도 안 되는구나. 게다가 시험은 쳤는데 실습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기관들이 오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니까. 이러다 보니까 공급은 줄었죠. 와.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갑자기? 사업자잖아요. 네.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요양보호사님 요양보호사님 수급이 안 되니까. 수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례가 저희 이제 제가 고향이 경남 창원인데 네. 저희도 창원에 있는 스마일 시니어 센터 통해서 요양보호사를 써요. 네. 저희 선생님이 혹시나 그만둘까봐 저희 어머니가 전전긍긍하시는 거예요. 혹시 뭔가 불편한 게 없을까? 오시면 잘해드려야 되는구나 오히려. 게다가 제가 이 회사 대표잖아요. 예. 근데도 맨날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한테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이 좀 문제 생겨가지고 안 오면 안 될 텐데 이게 저희 어머니 걱정이세요. 어머니가 케어를 받으시는 분. 저희 어머니가 할머니 케어를 하시죠. 알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이 시장의 현재 공급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래서 앞에 조금 돌아가면 저희가 하는 일이 제가 공급자들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까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2만 개 센터들이 참 많이 영세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난 잘 몰라. 나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공급자의 어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구하고 싶은데 이게 뭐 제대로 된 플랫폼도 없는 거예요. 구인구직 플랫폼도. 그렇죠. 구인을 하려고 해도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를 통해 구해야 되는지 그런 인프라 까는 회사인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 이 연구소가 한국 시니어 연구소는 2만 개의 센터들이 이미 있어요. 네. 거기서 우리나라에? 영세하게 막 예. 이렇게 주위에 있는 이렇게 노인분들 네. 요양 선생님도 파견해주고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네. 이 업체들이 다 영세하고 막 작으니까 네. 이 회사들 우리 시스템을 쓰세요. 마치 네. 벨민 시스템 쓰듯이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게 IT 우리가 시스템인 경우도 전화도 있고요. 대신 받아주고 맞습니다. 네. 보내도 주고 보내주고. 관리도 해주고 사람도 뽑아주고 그런 네. 거죠. 그런 네. 프랜차이즈 뭐 같은. 하셔? 센터장님은 이게 그래서 본질이 이런 건데요. 되게 웃긴데 네. 보통 이런 산업이 막 커지면요. 네. 플랫폼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네, 뭐 네. 연결하는 이 네, 센터와 네, 네, 네. 고객을 연결하는 일이 먼저 나오죠. 네. 근데 저희는 잘 보시면 오프라인에서 뭔가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직접 오프라인에서. 센터도 하고 저희 직영 센터도 있거든요. 네. 네. 직접도 하고 센터도 이렇게 오프라인 60개씩 만들기도 하고요. 네. 아까 왜 저희가 독점 수입하는 일도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도 예. 전혀 IT 플랫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희가 이런 일을 했냐면 제가 사실 이 산업에 들어왔을 때 개인 사업자로 센터를 먼저 만들고 시작했었어요. 네. 제가 센터장이었죠. 영세한. 아 그럼 대표님은 사회복지사세요? 아닙니다. 저는 사회복사님을 채용해서 아 센터장으로 두고 사무장님이시구나. 네, 했었는데 예.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르신들의 보호자들이 전화만 걸었다고 하면 네. 한 30분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30분을 30분씩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예.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뭐 일단 몰라.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몰라요. 그래 지금 우리 한 30분 동안 배웠잖아요. 네. 우리 그러다가 몰라. 그래요? 근데요 저희 집은요 저희 둘째 며느리가 케어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둘째 며느리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요 어릴 때 참 많이 배우셔가지고 사람 오는 거 싫어하는데 어떡하 이 30분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마 이제 두 분도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 저한테 혹시 물어보시게 된다면 네. 다시 30분은 물어보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이 뭘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서로 스마트해야 30분 내에 끝나지 쉽지 않아. 전화 끊었다가 다시 전화. 아까 그 전화하신 분 누구였죠? 이거 뭐였더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동 침대도 되는 거였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제가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사실 휴먼 터치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그 집에 전화 누가 더 많이 걸고 누가 더 많이 가고 요양보호사 어떻게든 구해서 집어넣는 집 혹은 데이케어 센터로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게 재밌게 갔다 올 수 있게 해주는 센터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유치원이라고 아니 하셨으니까. 안심하고 보내야 되니까. 네, 왜냐면 심지어는 방문 요양은 우리 집 문 따주잖아요. 네. 키도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휴먼 터치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본질은 결국 휴먼 터치다. 그러면 휴먼 터치를 할 수 없는 모든 백오피스는 다 우리가 해줄게. 네. 교육도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저희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사실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있어요. 저희 내부에는. 음.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나 IT 플랫폼은 저희 네. 브랜드 센터장님 아닌 분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브랜드도 운영하고요. 네. 브랜드에 안 들어온 센터장님들을 위한 플랫폼도 운영하고요. 전체 시장에서 필요한 이 교육 사업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전동 침대 같은 것도 일본 독점으로 수입해 와요. 결국 저희가 하는 일은 우리 브랜드만 키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공급자들을 우쭈쭈 이렇게 키워서 시장 전체 상하수도 가겠다는 거죠. 우리는. 알겠어요. 그러면 네. 대표님은 네.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네, 그게 참 복잡한데요. 일단 사연이 많네. 네, 저는 이게 두 번째 창업이고요. 예. 제가 89년생인데 네. 25살 때부터 이제 사업을 해서 지금 두 번째 창업입니다. 와, 네. 그리고 벌써요? 마이돌이라는 이제 팬들이 쓰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회사를 했었어요. 마이돌이요? 네, 마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과 비슷한. 맞습니다. 마이 아이돌 해가지고 예. 아이돌 팬들이 쓰는 모바일 앱을 만들었었고 그래도 글로벌리 누적 1,400만 달러 정도를 했었어요. 와. 네, 보통 거의 대부분 95% 정도 유저는 해외 유저였고요. 그리고 한 17억 정도 투자도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망했죠. 실패를 했고요. 예. 그때 같이 창업했던 CTO와 그때 투자를 했던 투자자가 예. 함께 재창업을 사실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의 한국신용연구소 CTO도 마이돌의 CTO고요. 그다음 마이돌의 주요 투자자였던 본엔젤스라는 회사가 예. 한국신용연구소에는 그 당시보다 거의 3배 정도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본 엔젤스는 그 총 쏘는 게임 하셨던 네, 크래프톤의 장명규 회장님 회장님께서 만든 예. 회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 그때 창업을 했을 때는 저는 야. 경영을 하고 싶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학생 때였거든요. 네. 저는 아까 질문 주시긴 했지만 전 학부 때 종교학이랑 심리학 전공했던 문돌이었어요. 네. 경영 아예 몰랐고요. 근데 대신 뭐는 참 좋아했냐면 IT 서비스나 기기는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PDA도 썼었고요. 그 PDA 썼다 보니까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거 돌아가는 거에 익숙했어요. 네. 제 꿈이 그런 거죠. 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 네.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가 사실 마이돌이었어요. 근데 그때 경영할 생각 없었고요. 네. 그냥 재밌는 서비스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얘가 터져버린 거예요. 막 하루에 막 3만 명씩 5만 명씩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사업화를 했죠. 강제로 대표의 역할을 해야만 하게 됐죠. 아하. 네, 네. 그게 일이 커져서
제가 학생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사업을 하게 된 거고요. 다만 유저는 참 늘어났는데 결국 비즈니스는 워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BM 은 받아갔는데 이걸 어떻게 돈을 벌지 몰랐군요. 몰랐죠. 어.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아 먹었죠. 말아 먹었고 참 투자분들은 죄송스럽지만 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손해를 봤는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사실 저희가 서비스 매각을 하긴 했거든요. 서비스를 딴 데서 사갔어요. 네. 매각도 해갖고 지금도 거기 운영하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포장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저희 매각했습니다 이렇게 포장할 수 있는데 왜 스스로 실패했다고 참 많이 얘기하고 다니냐면 예. 그때 그 실패 경험이 굉장히 뼈저렸기 때문이에요. 예. 그때 저희가 실패를 했을 때 스스로 반면교사 했던 게 결국 우리가 못해서 실패했구나. 이 시장도 문제인데 우리가 네. 못해 실패했구나는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창업을 할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을 좀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야 시장이 여기 있어갖고 우리가 막 쫓아갔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는 지금은 뭐 BTS 너무 잘 되잖아요. 예. 네. 뭐 이버스도 플랫폼도 잘 돼요. 근데 그땐 연예기획사한테 가서 우리 유저 이렇게 많아요. 해외 팬들한테 우리 게임 아이템 같은 거 팔아봅시다. 하면 콧방이 켰어요. 야 해외 유저 돈 안 돼. 아. 야, 이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저희보다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서비스가 오히려 앞서가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 있었으면 그래 좋겠다. 우리도 그런 걸 느껴. 어, 알겠어요. 그리고 네, 실패 이후 저희 실패 이후인데 갑자기 슬프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저희가 프로덕트 잘 맞는 게 별로 큰 임팩트가 없었어요. 그냥 연예기획사 대표님들이 만났을 때 저희를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좋은 대학 나온 똑똑한 동생들 좀 재밌는 거 하네 도와줄게 이거였지 파트너가 아니었어요. 그게 참 저에게 뼈저르기 힘든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은 돈을 결국 못 벌었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진짜 하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백수 생활을 보내다가 그냥 정말 우연히 야 인구 구조의 변화만큼 큰 시장 변화가 있을까 사실 고령화라는 네. 그 정말 키워드로 시작된 리서치였어요. 저희가 잘한 게 아니었죠. 그냥 리서치를 하다가 야 고령화의 천병에 결국 기능저하가 있지 않아? 근데 여기 보니까 회사들이 몇 개 있네. 걔네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방문 요양 센터들한테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델이 있긴 있었네요.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만 개의 2만 개 센터들을 네. 프랜차이즈화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2018년 끝자락 2019년 초의 얘기였는데 와. 오케이 그러면 쟤네한테 돈을 내야겠다. 내가 그 시장 배우기 가장 좋은 일이 예. 내가 차려보는 거 아니겠냐 해서 제가 돈을 내서 프랜차이즈의 가맹 점주가 됐죠. 근데 재밌게 그 브랜드가 스마일 시니어예요. 아 그 브랜드가요? 그때요? 네, 저희가 그 브랜드를 사실은 뒤늦게 인수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스마일 시니어의 관악 지점장으로 처음에 이 산업에 들어왔고요. 예. 그땐 정말 그냥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배우자. 경험해보자. 모아둔 돈 진짜 가난했는데 그거 이제 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냈죠. 해보니까 시장 되게 크네. 아니 이미 통계 다 있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야 이거 시장 되게 크네. 오케이 시장 여기 있네. 그리고 야 우리가 마케팅 잘하고 프로덕트 잘 만드는 팀이었는데 우리가 스크래치 낼 수 있겠네. 그리고 다행히도 첫 달에 마지막 날에 딱 한 명 고객을 계약했거든요. 네. 그 첫 달부터 돈을 벌었어요. 47,500원을 벌었거든요. 이야. 이 세 가지 다 부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하고 2019년 7월에 한국시니어연구소라는 법인을 만든 게 예. 현재까지 이어져서 사실 저희는 3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입니다. 와. 그러면서 그때 이 2만 개 프랜차이즈 시장에도 진출하시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직영센터 키우는 거가 메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점주였잖아요. 야 이거 안 돼. 이렇게 보니까 점주인 내가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센터를 만드는 일보다 운영이 더 문제인데 기존의 프랜차이즈들은 센터를 만드는 거에 조금 포커스가 돼 있었어요. 이게 예. 인가 사업이다 보니까 예. 인가를 쫙 도와주고 그 다음은 특별한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야 인가는 별일이 아니야. 진짜는 운영이야. 그래서 저는 직영을 해야겠어 해서 저희가 직영센터를 막 이제 키워왔어요. 그 직영센터 매출이 한 2억에서 2억 5천까지 쭉 올라오던 시기에 전국 확대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때 왜요? 이게 어려웠던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휴먼터치 말씀드렸잖아요. 네. 다 고용해야 돼요. 센터장도 고용해야 돼, 사회복지사도 고용해야 돼, 요양보호사도 고용해야 되다 보니까 네. 예.
인력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오퍼레이션 엑셀런스가 그냥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IT 회사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국 확대하는 속도가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대구 진출을 좀 해봤어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 대구의 매출은 계속 오르는데 대구 외에는 진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 진출하는데도 어렵더라고요. 그냥 그 지역에 바로 들어가야 돼서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스마일 시니어를 운영하던 회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너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분은 나쁘긴 한데 야, 우리 사실 보청기 하는 회사야. 사실은 야, 이거 사업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네가 좀 사가라. 아. 그게 작년 초였어요. 아하. 작년 초에 저희 보고 사가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죠. 직영을 하다가 이 사업을 할 거야 해서 저희 멤버들이 강력하게 속도 내려면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 몇 개였어요 프랜차이즈가? 그때 당시에는 총 49개가 있었고요. 근데 스마일 시니어였어요. 스마일 시니어에 49개가 있었고 3위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2만 개 중에 49개 하면 3위예요? 네, 엄청난 진짜 인더스트리다. 엄청난 1등이 약 인더스트리네. 100여 개 정도입니다. 와. 그래서 인수를 결국은 결정을 했고요. 예. 결정을 하면서 센터장님들이랑 계약을 다 다시 했어요. 계약을 파기해가지고 기존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다 해지했고요. 예. 그거에 대한 위약은 기존에서 다 물어냈고 우리는 브랜드 이용 빌려드릴게요. 예. IT 솔루션 드릴게요. 인강 드릴게요. 대신 경영은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매뉴얼 사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인건비도 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대신 행정처분 법적으로 받았다. 그러면 계약은 해지예요. 우리 그럼- 브랜드 망칠 수 없으니까. 맞아. 이건 법이 그냥 법에 있는 문제니까요. 네네. 저희 갑자기 뭐 말도 안 되게 운영 규정을 안 지켰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제재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계약을 좀 바꿨어요. 바꾸면서 49개 중에 33개가 넘어왔고요. 딱 1년 뒤에 60개가 이제 지금은 됐습니다. 아, 60개를 만드셨군요. 네네네. 쉽지 않네요. 그게 일일이 다 사람 뽑고 해야 되는 일이라 느린가 봐요, 그죠? 느리고요. 참 좋은 센터장님들 찾고 교육하는 일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해보시면 네. 이 시장이 막 커가는 게 느껴집니까? 아, 그럼요. 사람들이 늙어가는 속도가 이 시장이 커나가는 속도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아. 네. 근데 전 세계에서 제일 그게 어떻게 빠르다니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는 네. 속도가 아니 그건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아니 매일 아침에 머리 보면서 흰머리 늘어나는 거 아니면 몸이 하루하루 예전 같지 않은 거 느끼잖아요. 조금씩 느끼죠. 그게 조금씩. 이산업 커지는 속도예요, 이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지적이었던 게 제가 예.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예. 제가 2019년도에 처음 법인 설립할 때 네. 저희가 법인 설립하자마자 다시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하자마자 IR 자료를 만들었어야 했거든요. 네, 네. 근데 IR 자료를 쓰면서 찾았던 게 그 당시 국회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등급 판정자가 2025년쯤 되면 100만 명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수가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네. 재원 마련이 시급해라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 95만 명에서 100만 명이에요. 올해 지나면 100만 명 무조건 넘어갑니다. 네. 예측치 틀렸어요. 이미 그 예측치가 다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더 속도가 빨라. 예측보다 훨씬 훨씬 속도가 빨라. 빠른 거예요. 그때도 요양보호사 구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모두 예측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네.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서 베트남이나 태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비자도 면제해주고요. 네. 학위도 따게 해주고 그거 이미 있었어요. 음. 한국도 그렇게 되겠네. 근데 3년 만에 지금 이런 상황이 왔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예요. 이 모든 연구진들이 예측하는 모든 게 틀려가고 있네. 그럼 그거보다 앞서간다. 계속 고령화 앞서간다. 속도 고령화 속도는 인구 구조 보면 알 테니까 틀릴 리가 없는데. 근데 고령화 속도 사실 2025년도에 예. 초고령화 사회가 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2024년쯤 올 거라고 모두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이야 인구 분포를 보면 고령 65세 이상이 몇 명인지는 딱 나올 텐데 네. 그 중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아프고 네. 불편하고 뭐 이렇게 약간 치매 증상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이 확 늘어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사실 그 말은 사실은 이 제도를 몰라서 못 쓴 분들도 있었고요. 일단 그렇지. 두 분도 모르셨으니까 그렇죠.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알았지만 등급 탈락한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실제로 저희가 지금 신청자는 120만 명에서 130만 명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 탈락 꽤 하는 거네요. 탈락 꽤 몇십만 하는 명이 거죠. 탈락하네요. 어. 근데 어르신이라는 게 예. 계속 안 좋아지시잖아요. 그렇죠. 6개월 단위로 안 좋아지세요. 네. 실제 저희 전화하셨던 분이 멀쩡했는데 저 CRM 해보면 6개월 뒤쯤 됐을 때 돌아가셨대요.
이런 데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 등급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그냥 기능 저하도 갖고 판정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느끼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에서 섹터인데 네. 처음 제가 창업했을 땐 저희 투자하셨던 시드 투자한 멤버들은 다 저를 그냥 알고 있던 분들이에요. 이전에 이제 네. 말도를 하면서. 예. 근데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어떤 질문을 참 많이 했었냐면 이거 장기형 보험주도 없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 국가가 이거를 다 민간이 말고 국가가 다 가져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질문도 사실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야 이게 돈이 돼요? 이 시장이 되겠어요? 이거 스타트업도 없는데 이랬는데 시장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투자분들이 오히려 콜도 메일과 콜도 엄청나게 많이 오고요. 오히려 플레이어가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서 스타트업이 있긴 있지만 몇 네. 개 없어서 예. 투자분들의 관심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시장이 참 커져가는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그러면 있는 한국 것 같아요. 시니어 연구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 언더스탠딩 네. 유튜브 비즈니스를 하는 이 팀이 네. 보시면 알겠지만 유튜브 사업 별로 잘 안 되거든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재밌고 보람 있고 네. 유익하고 반응은 좋으나 네. 반응하시는 분들이 그냥 반응만 좋고 네. 구독을 안 눌러. 구독을. 누르시고 뭐 티셔츠도 별로 안 사주시고 사실 뭐 네. 저희가 봐도 티셔츠 집에 없으시겠어요? 다 있죠. 네. 티셔츠 이제 팔지 마 이제. 뭐 그냥 돈도 안 되고. 서울에 다 빼빼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오늘 네. 설명 들었잖아요. 네. 보니까 여의도에 하나 해볼까? 여기 옆에 지금 가게도 어차피 티셔츠 장사도 안 되는데 하면 네. 한국 시니어 연구소가 뭔가 그 회사로서는 진입 장벽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아 이게 가장 큰 진입장벽은 사실 심리적인 진입장벽입니다. 네. 심리적이요? 네. 예. 왜 창업가들이 이렇게 별로 없을까를 보면요. 네. 이 시장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섹시해 보이지가 않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막 네. 힘겨운 비즈니스 네. 같아. 막 뭔가 약간 어. 혼날 것 같고 네. 뭔가 약간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아, 그 심리적인 허들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창업들을 잘 안 한다. 실제로 잘 안 해요. 실제로 잘 안 하고요. 한 2만 개가 이미 있는데 그건 근데 개인 사업자니까 그분들을 규합하고 모으고 프랜차이즈화하는 게 이 사업이죠.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 그분들에게 솔루션을 계속 제공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 일 더 잘하시도록. 예. 근데 이제 그게 심리적인 장벽이 일단 하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시장에 정말 많은 대기업들도 진출을 했어요.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네. 왜 어렵냐면요. 이게 그 사람 관리하고 이 시장에서 배우는 일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정보의 격차가 어마어마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책자를 주거든요. 네. 센터 매뉴얼이라고 예. 이만합니다. 예. 이걸 한 장이라도 모르면 운영을 못 하실 거예요. 아. 아, 그게 예. 그렇게 까다롭게 돼 있습니까? 되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10조를 주잖아요. 돈을 두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 구해서 보내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아니라는 거죠. 뒷단의 행정 처리. 행정 처리, 기준, 조금만 잘못하면 청구 환수 당하고 아. 과징금 병원들도 그렇대요. 떨어지고. 병원들도 아. 네. 환자 돌보는 일이 한 30이라면 나머지 70은 정부에서 돈 받아야 되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랑 싸우는 일. 네, 그렇겠네. 맞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사실 그런 진입장벽 저희는 이제 좀 빨리 들어온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난리를 많이 쌓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진입장벽이고요. 다만 저희는 어떤 회사가 되고 싶냐면 네. 진입장벽을 만들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 상하수도 가는 회사가 되고 싶거든요. 네. 사실 3프로티비 언더스탠딩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주세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센터를 낸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럼 우리는 뭐라는 회사가 되고 싶냐면 네. 여기 이분들이 요양보호사 구인구직할 때 우리 플랫폼 어차피 쓰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겠죠. 여기 종사들이 저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가 월에 30만 명씩 들어오는 커뮤니티라 예. 그냥 종사들은 다 모여 있거든요. 예. 어차피 종사는 우리 커뮤니티 회원일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희가 갖고 오는 독점적으로 갖고 온 전동 침대를 이 센터에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우리께 제일 좋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공급자가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 좋아요. 아니 대표님 저희도요. 저희도 일본의 다른 회사로부터 전동 침대 좀 더 좋은 거 독점 수입하고 저희도 커뮤니티 따로 만들고 네. 해서 저희도 대표님처럼 투자 받고 싶어요. 아, 근데 그런 거 진짜백이신 거죠?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싶다고요. 본사. 아, 네, 그 본사는 짐작이 그런 의미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게 크게 M&A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그 진입장벽을 상하수도로 까는 거에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 있는 커뮤니티도 인수하고
플랫폼도 인수하고 브랜드도 인수하고 독점 계약이라는 것도 결국은 건보의 지정을 받는 일이라서 지정받으면 그 회사가 영원히 팔아야 돼요. 그런 일들을 미리미리 조금 해왔던 것 같아요. 이 시장에 빨리 들어와서. 야, 그럼 이거는 지역별로 이제는 예를 들면 과잉이 되면 유치원도 어떤 지역에서 추가로 허가 안 해주듯이 아, 네네네. 이것도 지금 하나 하세요 하는데 네네네. 차고 나면 담배 가게처럼 네. 독점권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그렇게 될 확률이 있죠. 네. 빨리 해야 되겠네. 네네네. 있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백조 얘기를 드렸지만 네. 상위 20개 업체의 전체 매출 그러니까 전체 시장 볼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88조는 아직도 지역 강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대형화된 거죠. 네,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인구보다 일본 인구가 한 2배쯤 되니까 네. 우리도 그럼 이론적으로는 한 50조 정도까지 시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아주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도. 네네네 맞습니다. 일본은 현재 노인이 3,500만 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7.7% 정도가 노인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개요보험 등급 판정자가 800만 명이에요. 네. 한 700만 명에서 800만 명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나와 주세요.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진짜. 진짜 근데 시장을 이 잘하시는 거 시니어 같네. 인더스트리를 저희가 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서 아 네. 아마 대표님 사업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네. 뭐 어떻게 시니어 연구소 같은 걸 또 창업하겠습니까? 네. 결국은 또 지역에서 그럼요.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하셔야죠. 이 네. 실버 산업은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보험회사 분을 만났는데 보험회사도 요즘 실버 산업에 어떻게 하면 뛰어들까 보험업 이외에도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이 많아서 그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 네, 실버 맞습니다. 산업에 뛰어드는 거에 대해서. 일본 그런 이 대기업들이. 업체가 그 상해보험 회사에서 어. 그 인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해보시니까 예. 질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해보시니까 뭔가 아주 어려운 점이 뭔지 제도나 모르겠어. 정책을 이런 걸 좀 바꾸면 좋겠다. 그래. 이런 아이디어 있는데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못한다. 그런 거 하는 게 없습니까? 어떤 건지 1번. 네. 두 번째는 인구 구조를 보니까요. 네. 지금이야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노인보다는 케어할 사람들이 더 많은 네. 제 연령대가 케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케어를 받을 시점이 되면 한 30년 후쯤 되면 인구 구조상 케어를 해줄 사람이 모든 회사원들이 다 나서서 케어를 하더라도 안 부족하다. 될 것 같아요. 인구 구조가 저희는 100만 명씩 1년에 태어났지만 지금은 30만 명씩 태어나는 곳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누가 우리를 케어하지? 아 네. 저는? 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네. 네. 그걸 키워야 되나? 1번 질문부터. 네. 일본부터. 사실 예. 이런 질문들을 제가 대표인데도 참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에 대한 얘기가 항상 참 좋은데요. 네. 일단 죄송한데 1번 한 번만 다시. 1번 질문이 제도가 뭐가? 아, 지금 네네네.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면 네네네. 어떤 걸 본인이 하겠냐. 어떤 걸 하겠냐? 1, 2번이 연결돼 있습니다. 네. 예.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 건 아까 복지연구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건강보험공단 지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독점의 권한으로. 네. 그게 카테고리가 또 정해져 있고요. 그 약처럼 건강보험공단이 제품명 자체를 쫙 그냥 지정을 해놔요. 요양에 필요한 85% 지급하는 네, 물품들을 물품들 전부 다 물품이라기보다는 전동 침대, 휠체어, 뭐 욕창 방지 매트리스, 네네, 이동식 예. 변기 이런 류들이에요. 예. 이걸 우리는 이제 복지연구라고 부릅니다. 네. 요걸 지정을 해놓는데요. 그러니까 요 독점으로 들어간 제품들의 퀄리티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등록된 제품들이. 왜요? 그러니까 다른 시장에서 더 좋은 게 있는데 왜냐면- 지정을 못 받아서? 왜냐면 이게 허들이 엄청 높아요. 지정받으려면 지정받으려면. 네. 그래서 지정을 받았던 예전에 오랫동안 받았던 제품들이 아직도 시장을 다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왜 독점 얘기 들었던 게 저희가 일본에서 갖고 온 수입형. 거는 저희 이번에 등록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네. 월 렌탈료는 2,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네. 3,000원밖에 차이 안 나는데 기능은 완전 차이가 많이 나요. 음. 그러니까 결국 이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을 조금 더 열어주면 정말 많은 기술들이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 시장이 작았을 때 네. 전동 침대 국산으로 개발하면 네. 시장이 있습니까? 네네네. 국가에서는 우리를 독점으로 몇 년간 해주셔야 네. 우리도 개발하고 음. 브레이크분 맞춥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건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국가의 수가를 주는 거니까 허들이 높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품질 관리라든가 뭐 관리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능은 네. 좋은데 이거 되게 좋은 기능이었는데 하다가 누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입 퇴출을 그럼. 부드럽게 해야지. 맞아요.
하나만 꽂아주면 그럼 얘는 품질 관리도 왜 해요? 맞아요. 결국 그게 포인트예요. 문을 열어준다는 건요. 아무나 들어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갈 곳들은 나가고 들어올 곳들은 들어오게 해주면 시장이 커질 거예요. 네. 왜 근데 이번에 연결돼 있냐면요. 네. 절대 사람이 어르신을 케어할 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못합니다. 다 못한다. 절대 다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 동아시아에서도 고령화가 그냥 쭉 늘어나는 유일한 나라예요. 네. 천장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예. 그렇죠. 일본, 중국도 천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천장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누가 해야 되냐? 프로덕트가 기본은 해줘야 돼요. 그렇죠. 전동 침대 나 혼자 해야 해야 어 이렇게 줘야 되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대신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기구들이 있어야 되는 많아야 거죠. 되는구나. 근데 일본은 이미 그런 돌봄 로봇이라고 해서 예. 아예 사람이 일으켜 주는 로봇부터 요양보호사님이 입는 로봇까지 수가로 들어가 있어요. 연결된 얘기인 거죠. 이걸 열어줘야 이 돌봄 종사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건 케어 인력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뭐 방법이 없고요. 로봇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 지금은 제가 서비스가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단승찬 기자하고 저하고 나이 들어서 케어 받아야 될 때는 로봇한 집에서 받아야 못 돼? 해요. 다 학교에서 모여야 돼. 안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나 케어할 분들이 제한돼 다 있는데. 해봐야 10분밖에 안 되는데 200명의 노인이 어떻게 각자 제가 서비스를 받겠어요. 맞습니다. 일단 학교로 모여. 그러니까 나이 들면 또 등교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난 등교해서 로봇한테 받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어? 네. 차렷 경례 안승찬 단장. 정확합니다. 그게 데이케어 센터인 거죠.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와. 근데 우리는 지금은 선택이라도 하실 수 있지. 네. 안 될 겁니다. 안될 이런 프로덕트가 훨씬 많이 나와야 되고요. 실제로 프랑스 그거 저희가 맞- 이제 그거 맞는 수입하는 얘기예요. 프랑스 베드는 쭉 누르면 어르신 일으켜주는 침대도 많이 있어요. 네. 다 수가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근데 한국은 없죠. 그 문이 안 열려 있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엔 이 요양보호사 수급이 안 되면 군대 가듯이 네. 군대 가듯이 60세 이후에 몇 년 이상 요양보호사로 일을 해야 본인도 나중에 요양보호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걸로. 네네네네. 아니 사실 본인 65세에서 한 어. 75세 사이에는 충분히 요양 케어를 할 수 있는 나이고 네, 건강인데 네. 안 하고 놀 거잖아요. 어. 그리고 나중에 받을 거잖아. 그니까. 돈으로 해결할 거예요? 아 국방을? 그렇게. 되게 그럴 수 장기 있는 요양보험은 그래서 지금 계속 내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장기 요양보험 계속 내지 않습니까? 세금 낸다고 군대 안 가도 돼요? 로봇이 지키나?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은. 아무튼 뭐 국가의 고민인 거죠. 저희의 고민만은 아니고요. 국가의 고민입니다, 사실.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그래야 돈이 된다니까요. 진짜 어떻게 어찌- 쓰이는지 오늘 제대로 알았네. 네. 와. 급여 이제 뗄 때마다 네. 오늘 들으신 분들은 야 이게 그때 그걸로 나가는구나. 급여 명세서 보십시오. 거기 장기 요양보험 네. 몇만 원 딱 써 있습니다 항상. 네. 그래서 65세 넘어서 하기 싫으면 예를 들면 뭐 30세 때 잠깐 회사 그만두고 한 1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채워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3년 포인트 쌓으면 6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충분히 그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노동력 수급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큰일이다 진짜. 알겠습니다. 이진열 대표님은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우리 서로 캘린더 보고 음. 다시 한번 섭외를 해서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열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